봄바람이 살랑이는 해운대 바닷가. 7살 박지우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흥얼거립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장난감 마이크를 든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죠. 어린 나이에도 남다른 음색과 감성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어요. 지훈아, 또 노래 부르고 있구나. 우리 손자 목소리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외할머니 김미자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훈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외할머니와 삼촌 김태호가 그를 키우고 있었어요.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삼촌은 박지훈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그의 재능을 키워주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들려줄게.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알아? 김태호는 자신의 오래된 LP판을 꺼내 조카에게 들려주었죠. 박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멜로디와 가사에 매료된 그는 그날부터 매일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삼촌, 나중에 커서 나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럼 지훈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목소리는 특별하거든. 학교에서도 박지훈의 노래 실력은 유명했습니다. 교내 행사마다 그의 무대는 빠지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했어요.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축구를 할 때도 박지훈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죠. 지훈아,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나중에 가수 되면 사인 꼭 해줘야 해. 친구들의 응원에 박지훈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교 후에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작곡 노트에 멜로디를 적어내려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음악적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박지훈을 위해 작은 전자 키보드를 사주었고 삼촌은 주말마다 부산 시내 노래교실로 데려갔죠. 박지훈은 하루하루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나도 저 별처럼 반짝이는 가수가 될 거야라고 되뇌었어요. 12살이 되던 해 부산 지역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스타를 찾아라 오디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와 삼촌은 박지훈에게 참가를 권유했어요. 지훈아, 내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야.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하지만 저 아직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내 진심이 담긴 노래는 누구나 감동시킬 수 있어. 삼촌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박지훈은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예선, 준결승을 거쳐 마침내 결승에 진출했어요. 결승 무대에서 박지훈은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네온 인형의 사랑을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성과 안정적인 음정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완성도를 보여주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외할머니와 삼촌은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함께 울었죠. 이것은 박지훈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대형 기획사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인정받아 정식 연습생 계약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박지훈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후 박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의 평화로운 해변가에서 서울의 분주한 연습실로 생활 무대가 바뀌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춤과 노래, 발성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데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훈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보컬 트레이너 이수진 선생님은 늘 박지훈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창법을 익히기 위해 매일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주말에는 외할머니와 삼촌의 격려 전화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연습은 잘 되고 있니? 건강은 괜찮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네, 외할머니. 걱정 마세요.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곧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데뷔를 앞두고
박지훈은 첫 앨범의 타이틀곡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 작곡가들이 보내온 곡 중에서 바람길이라는 곡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느꼈던 감성이 그대로 담긴 듯한 이 노래는 그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울렸죠. 이 곡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사 대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지훈이 부른 데모 버전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14살 마침내 박지훈은 첫 앨범 드림 멜로디로 정식 데뷔를 했어요. 타이틀곡 바람길은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성이라니 정말 트로트 천재. 이 아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울리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음악방송에 출연한 박지훈은 독특한 음색과 안정적인 라이브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로트 천재, 어린 트로트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팬클럽이 생겨났고 그의 무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앨범 활동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갔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선배 가수들과 즉석에서 듀엣을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송을 본 외할머니는 전화로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죠.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멋진 무대에 서다니.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기와 바쁜 스케줄은 어린 박지훈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학업과 연예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지방 행사를 위해 이동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지훈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해. 삼촌의 걱정에도 박지훈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스케줄이 끝난 후 혼자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죠. 이제 막 15이 된 소년에게 트로트 천재라는 타이틀은 때때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첫 앨범의 성공에 힘입어 기획사는 서둘러 두 번째 앨범을 준비했어요. 더 많은 방송과 행사에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가던 중 박지훈은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변성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선생님,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고음이 잘 안 나와요. 변성기가 시작된 것 같구나. 걱정 마, 모든 남자 가수들이 거치는 과정이야. 잠시 고음 파트는 줄이고 발성 연습에 집중하자. 기획사는 두 번째 앨범 발매를 연기하고 박지훈의 방송 활동을 줄였어요. 변성기 동안은 무리한 가창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은 팬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들었죠. 요즘 박지훈 보이지 않네요? 새로운 트로트 신인 이민우가 대박이라던데 들어보셨어요? 몇 개월간의 휴식 후 박지훈은 다시 활동을 시작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했고 음악 트렌드도 변화했어요. 변성기 이후 더욱 깊어진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예전의 청아함과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앨범 바다로 가는 길은 첫 앨범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음원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음악방송 출연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사는 점점 다른 신인 가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18살이 되던 해 박지훈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의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그저 많은 가수들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획사와의 계약 갱신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무 낙담하지 마. 모든 가수들이 이런 시기를 겪기 마련이야. 이것도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자. 삼촌의 위로에도 박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꿈을 향해 달려온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순간 그는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살이 된 박지훈은 기획사의 차가운 대우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그는 이제 새로운 신인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어요. 연습실 예약도 어려워졌고 프로듀서들은
그의 새 앨범 기획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새 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줄어들었죠. 지훈 씨,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전통적인 트로트보다 젊은 감각의 신트로트가 대세입니다. 박지훈 씨의 색깔이 지금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사 대표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어요. 세 번째 미니 앨범 추억의 풍경은 그나마 팬들의 성원으로 발매되었지만 음원 차트 10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음악방송 출연은 불가능했고 소규모 지방 행사 몇 개가 그에게 주어진 무대의 전부였죠. 오늘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네요. 다음 행사는 좀 더 젊은 가수로 섭외해주세요. 행사 주최 측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박지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트로트 천재 소년이 아닌 20살을 앞둔 평범한 청년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 시간은 끝난 건가? 절망감에 빠진 박지훈은 연습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약속 시간에 늦거나 행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기획사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죠. 지훈 씨,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갱신은 어려울 것 같네요. 예상은 했지만 기획사 대표의 말은 박지훈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7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와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가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현실이 그를 두렵게 했죠. 그날 밤 박지훈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외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지훈아, 인생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단다. 네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그건 더 높은 오르막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포기하지 마라, 우리 손자. 외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박지훈은 부산 해운대로 돌아왔어요.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시간들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죠. 지훈아,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야. 삼촌의 말에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하루는 학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삼촌의 오래된 LP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남진, 나훈아, 서른도 등 트로트 명인들의 음반이 눈에 띄었죠. 이것들 아직 갖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들려주셨던 거잖아요. 물론이지. 이 음반들은 내 보물이야. 지금 트로트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음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한번 다시 들어볼래? 삼촌의 제안에 박지훈은 옛 음반들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명곡들은 그에게 잊고 있던 감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특히 서른도의 보약 같은 친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왜 트로트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들 정말 좋네요. 제가 요즘 음악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 이 가수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어. 자신만의 색깔과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박지훈은 밤늦게까지 음반을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각 가수들의 창법, 감정 표현 방식, 곡의 구성 등을 분석했어요. 어느새 그의 눈에는 다시 열정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제 방식으로요. 그래, 그게 내가 기다리던 말이야. 이번엔 네가 주도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봐. 너만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음 날부터 박지훈은 삼촌의 도움으로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작곡 지식을 토대로 자신만의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살리되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보자. 박지훈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화려했던 시절과 쓸쓸했던 추락,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까지. 그의 노래는 점점 깊이를 더해갔어요. 삼촌은 음악업계 지인들을 통해 작은 공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전에 내가 일하던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할 기회가 있어. 관객은 많지 않겠지만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자리야. 작은 카페에서의 첫 공연은 긴장되었지만 오랜만에 무대에 선 박지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전하기 위해 노래했어요. 10여 명의 관객 앞에서 그는 자작곡 다시 부르는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어린 가수 맞나요?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자기 이야기를 담았나 봐요.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박지훈은 몇 달 동안 부산과 인근 지역의 작은 공연장을 돌며 자신의 음악을 알려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 공연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팬인데 요즘 음악 정말 좋아요. 더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언제 정식 앨범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22살이 된 박지훈은 부산의 작은 음악씬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와 소규모 공연장에서의 꾸준한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 주었어요. 예전의 트로트 천재 소년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음악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죠. 지훈 씨의 노래는 정말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감성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훈은 진행자의 칭찬에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음악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작곡들을 모아 만든 싱글 앨범 바다의 기억은 비록 주류 음원 사이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인디 음악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수, 예전에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박지훈 맞죠? 음악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그의 음악은 진짜 좋아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랄까?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에서의 호평에 힘입어 박지훈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작곡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때로는 옛 히트곡 바람길을 새롭게 편곡해 선보이기도 했죠. 성숙해진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는 예전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중소기획사 하모니 뮤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훈의 유튜브 영상을 본 대표가 미팅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음악적 방향성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바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적인 트로트 음악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로 올라가 하모니 뮤직의 대표 정민우를 만난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쓴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이상 대중의 취향에 맞추기 위한 음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박지훈 씨에게 기대하는 점입니다. 요즘 트로트 시장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저희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하모니 뮤직과의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건이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어요. 박지훈? 아, 그 어린 트로트 가수 맞아? 한때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요즘 트로트 시장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어. 몇 년 전 스타일로는 경쟁하기 어려울 거야. 음악 프로그램 PD들과의 미팅에서 박지훈은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컴백을 응원하는 목소리보다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정민우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송이 아닌 음악으로 승부할 겁니다. 박지훈 씨의 진정성이 통할 거라고 믿어요. 4달간의 준비 끝에
박지훈은 미니 앨범 파도의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돌아온 바다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자전적인 노래였어요.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앨범은 출시 직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메이저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그를 출연시키지 않았고 음원 차트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의 새 앨범은 트로트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인디음악 웹진에 실린 호평에 이어 몇몇 음악 팟캐스트에서도 그의 앨범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정성 있는 트로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의 음악이 공유되었습니다. 비록 천천히였지만 진심을 담은 그의 음악은 리스너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너의 노래를 들으니 내가 왜 트로트를 좋아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 요즘 트로트는 너무 화려하기만 한데 박지훈의 음악은 마음에 와닿아. 팬들의 반응에 힘을 얻은 박지훈은 소규모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작은 공연장에서 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공연 티켓은 예상보다 빨리 매진되었고 당일 공연장은 그를 기다리는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다시 노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대 위의 박지훈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과 깊이가 더해진 그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불렀던 다시 시작하는 노래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죠. 음악은 제게 항상 위로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기쁠 때 늘 함께했죠. 이제는 제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콘서트 이후 박지훈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몇몇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인디음악 페스티벌에도 초청받았어요. 하지만 주류 방송가에서는 여전히 그를 신선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물간 옛날 가수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요즘 MZ세대가 좋아하는 트렌디한 트로트와는 거리가 있어요. 박지훈 씨의 음악은 좋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 PD의 거절에 박지훈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나갔어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온라인 공연을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에는 그의 음악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트로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꾸준한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트로트의 식상함을 느끼던 젊은 리스너들이 그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박지훈의 음악을 뉴트로트 누마이너스 트라트라 부르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랜 팬들 중 일부는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비판적인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박지훈이 더 좋았어. 지금은 뭔가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 트로트가 이렇게 복잡해야 하나? 대중적인 멜로디가 그립다. 양분된 반응에 박지훈은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음악가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관객들의 반응에 고무된 박지훈은 더욱 열정적으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도시마다 조금씩 관객 수가 늘어났고 그의 음악을 향한 관심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부산 공연을 앞두고 외할머니가 갑자기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큰 병은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문제들이지. 병상에 누운 외할머니는 오히려 손자를 안심시켰지만 박지훈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할머니는 그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였고 항상 그의 음악을 응원해주던 분이었어요. 그동안 데뷔 활동으로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연은 미루세요.
외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 대표의 말에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부산 공연을 외할머니가 계신 병원 근처의 작은 홀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공연 수익금 전액을 노인 의료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노래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외할머니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부산 공연은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트로트 가수의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공연 후 박지우는 외할머니를 찾아가 병실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제 진짜 멋진 가수가 됐구나. 할머니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워. 외할머니의 말씀에 박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이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박지훈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대형 방송사에서 트로트의 재발견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고 그를 출연자로 섭외한 것이었어요. 전통 트로트의 계승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음악적 시도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PD의 제안에 박지훈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어요. 하지만 막상 녹화가 시작되자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기성 트로트 가수들 중 일부가 그의 음악적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었죠. 요즘 젊은 가수들은 트로트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해요. 트로트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인데 너무 외국 스타일을 쫓다 보면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로 가수의 발언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지훈은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선배님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로트의 본질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은 같다고 봅니다. 트로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답변에 스튜디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논쟁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방송 이후 트로트의 미래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박지훈의 이름은 다시 한번 대중들의 관심 속에 오르내렸습니다. 방송 이후 그는 몇몇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였지만 박지훈은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기의 무대라는 특집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무대를 준비 중이었어요. 박지훈은 이 제안을 심사숙고 끝에 수락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했어요. 박지훈은 삼촌과 함께 새로운 곡 다시 부르는 바다를 작업했습니다. 어린 시절 해운대에서의 추억과 지금의 그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오디션 방송 전날 병원에 계신 외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의사는 외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훈아, 내일 중요한 방송 있다며? 여기 있지 말고 어서 올라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외할머니, 내가 네 노래 듣는 게 소원이야. 내일 방송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녹화본 가져와서 할머니한테 들려줘. 알았지? 외할머니의 말씀에 박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 무대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박지훈은 밤새 연습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다리가 아플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이 무대가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박지훈 씨, 내일이 중요한 날이네요. 긴장되지 않나요?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박지훈에게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었어요. 네, 긴장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도 들어요. 드디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 같거든요. 대망의 방송 당일이 밝았습니다. 분장실에 앉아있는 박지훈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대형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때 트로트 천재 소년으로 이 무대를 누볐던 그 시절, 그리고 그 후에 쓸쓸했던 시간들까지. 출연자 여러분, 무대 준비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지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특별한 의상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없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수트에 흰 셔츠, 그리고 외할머니가 선물해 주었던 푸른색 넥타이가 전부였죠. 그는 더 이상 눈에 띄는 외형이 아닌 음악으로 승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훈 씨, 무대 준비됐나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진행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박지훈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첫 번째 참가자의 공연을 지켜보았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현란한 안무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죠. 박지훈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무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다음은 한때 트로트 천재라 불렸던 박지훈 씨의 무대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그의 무대, 함께 보시겠습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박지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관객석에서 잠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성장한 그의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 다시 부르는 바다라는 곡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첫 소절부터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는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전통적인 트로트의 구성진 멜로디에 현대적인 사운드가 어우러진 이 곡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었습니다. 어린 날의 꿈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때론 바위에 부서지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노래해 내 마음의 바다를. 더 깊어진 이 목소리로 박지훈의 노래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특히 후반부의 고음 파트에서 그는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청아한 음색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숙한 보이스가 자리 잡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지훈은 숨을 고르며 관객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때 한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관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마침내 스튜디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와, 이게 정말 트로트인가요? 전혀 다른 음악 같은데요. 박지훈의 진화. 정말 놀랍습니다. MC도 감동한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박지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이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 원로 가수 등 업계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박지훈의 무대가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로트 천재 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궁금했지만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무대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트로트의 진화된 모습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의 평가에 이어 원로 트로트 가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트로트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가사에 담긴 진정성이 크게 와닿았어요. 이런 음악이라면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가 긍정적이었고 결국 박지훈은 그날의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많은 스태프와 다른 출연자들이 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환대에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는 길, 박지훈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부산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 삼촌이야. 외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든 박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방금. 병원에서 너의 방송을 보여드렸어. 네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행복해하셨어.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정말 멋진 가수가 됐구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삼촌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박지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의 무대를 외할머니께 바치고 싶었는데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노래를 듣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삼촌,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탄 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순간과 가장 낮은 순간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니 운명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불러드리지 못한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부산에 도착한 박지훈은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삼촌은 침울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네 노래를 들으시고 편안하게 가셨어. 마지막까지 네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단다. 삼촌의 말에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위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그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떠나셨으니까요. 장례식 기간 동안 박지훈은 방송의 반향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이미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의 공연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지훈의 다시 부르는 바다. 이게 트로트의 미래인가? 트로트도 이렇게 감성적이고 현대적일 수 있다니. 영상 조회수는 급증했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그의 곡이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존 앨범들도 재조명 받으며 숨은 명반으로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식은 외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는 박지훈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지훈은 조용히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해변에서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외할머니, 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외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제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우 대표의 전화였어요. 지훈 씨, 장례는 잘 마쳤나요? 너무 힘들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방송 이후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음반사에서도 앨범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미소를 생각하며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지훈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던 박지훈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대중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자신의 음악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그것이 외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지훈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트로트 천재가 아닌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49제를 마친 박지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방송 이후 쏟아지는 관심과 제안들 속에서도 그는 한동안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과 새롭게 열린 음악적 가능성 사이에서 그는 앞으로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해오고 있어요. 특히 음악의 발견 프로그램에서는 정기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모니 뮤직의 정민우 대표는 박지훈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음악적 가치를 믿어왔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기뻤어요. 하지만 박지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외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의미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지훈 씨가 보여준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박지훈은 고민 끝에 몇 가지 활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음악의 발견 프로그램에 한 달에 한 번 출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포맷으로 그의 음악적 실험에 적합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박지훈은 김수철의 아름다운 세상을 트로트풍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창법과 현대적인 편곡이 어우러진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박지훈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가 부르면 트로트가 아닌 곡도 자연스럽게 트로트가 되고 트로트는 다시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합니다. 음악평론가의 호평은 박지훈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더 과감한 시도를 위해 그는 다음 무대에서 현대적인 팝 발라드와 전통 트로트를 접목시켰어요. 매회 방송마다 그의 무대는 화제가 되었고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의 혁신가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활동과 함께 박지훈은 새 앨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모니 뮤직은 그의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여러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지훈 씨, 이번 앨범의 콘셉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범 기획회의에서 정민우 대표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회귀와 진화라는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근본으로 돌아가되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앨범이 되었으면 해요. 특히 외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옛 트로트의 감성과 제가 추구하는 현대적 사운드가 공존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앨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모든 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편곡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10곡이 담긴 정규 앨범 파도의 귀환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앨범 발매 전 박지훈은 선공개곡으로 해운대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추모하는 이 노래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곡의 진정성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음원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해운대의 노래를 들으니 제 고향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너무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은 박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추구하던 진정한 음악의 가치였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날, 박지훈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음악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나눴어요. 저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트로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 그 가능성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의 앨범은 발매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다시 만난 바다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의 1위를 휩쓸었어요. 음악 평론가들도 이 앨범을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연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박지훈은 트로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앨범의 성공으로 박지훈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별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자신의 음악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선택했어요. 특히 라이브 공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전국 투어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공연은 해운대 해변가 야외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어요. 박지훈에게 이 공연은 외할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콘서트 준비 기간 동안 박지훈은 삼촌 김태호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삼촌에게 들었던 옛 트로트 명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억의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콘서트에서 특별 코너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이 작업을 통해 네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할 거고. 삼촌의 말대로 박지훈은 이 과정에서 트로트의 역사와 깊이를 재발견했습니다. 남진, 나훈아, 서른도 등 트로트 명인들의 음악을 연구하며 그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대망의 콘서트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공연은 전석 매진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박지훈은 히트곡 무대부터 새 앨범의 수록곡, 그리고 기억의 멜로디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외할머니께 이 공연을 바칩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박지훈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콘서트장은 때로는 흥겨운 분위기로, 때로는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특히 기억의 멜로디 코너에서는 여러 세대의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 광주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 해운대에서의 피날레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이 공연은 박지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웠던 그 바다에서 이제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돌아와 노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연 당일 해운대 해변은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인 박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지훈 씨. 이곳이 시작된 곳이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겠군요. 정민우 대표의 말에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밤바다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에 박지훈을 소개합니다. MC의 소개와 함께 박지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제 고향 부산, 그리고 제 마음의 고향인 이 해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 제 음악의 시작이자 끝인 이 바다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박지훈의 인사를 시작으로 감동적인 피날레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해운대의 파도는 그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고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트로트 천재가 아닌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박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의 피날레 콘서트로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지훈은 이제 확고한 음악적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트로트 누마이너스 트라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음악계에서의 그의 위치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26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어린 천재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로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의 공연장에는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중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유명 음악 평론가의 칼럼은 박지훈 음악의 특별함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팬층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어요. 전통적인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장년층부터 새로운 시도에 열린 젊은 세대까지 박지훈의 음악은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 박지훈은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 삼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삼촌의 말에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종종 그녀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특히 바다를 보면서 노래할 때면 외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이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항상 그래왔듯이 진심을 담아 노래하면 돼. 그게 네 음악의 힘이야. 삼촌의 조언은 박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전국 각지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노래에 담고 싶었습니다. 다음 앨범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싶어요. 제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정민우 대표에게 전화로 새 앨범 구상을 이야기하자 그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모니 뮤직은 이제 박지훈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성공으로 회사의 입지도 탄탄해졌고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영입하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박지훈은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은퇴한 어부 김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젊은이, 바다는 때론 가혹하지만 결국엔 항상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지.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저 바다에 흘러들어갔다네.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부의 노래라는 곡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는 전국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박지훈은 새 앨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모자이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되었어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되 각 지역의 민요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접목시키는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앨범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과 좌절.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삶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앨범 작업 중 한 방송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음악으로 있는 삶이라는 새 음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첫 시즌 진행자로 박지훈을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음악가가 전국을 다니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포맷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음악적 여정과 진정성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PD의 제안에 박지훈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의 새 앨범 작업과도 맞닿아 있는 기획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지역,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회 방송에서 박지훈은 제주도의 한 해녀 가족을 만났습니다. 3대에 걸쳐 바다와 함께한 그들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박지훈이 그들을 위해 작곡한 바다의 딸들이라는 노래는 제주 민요의 선율과 현대적인 트로트의 감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든 날에도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녀 할머니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박지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어요. 음악으로 있는 삶은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갔고 방송 직후 박지훈이 그 회에서 부른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진정성과 음악적 다양성에 감동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훈 덕분에 트로트가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 지역의 이야기와 음악을 연결하는 방식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프로그램의 성공과 함께 박지훈의 새 앨범 모자이크 인생도 발매되었습니다. 12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그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앨범은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평론가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은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감동을 전한다. 앨범의 성공에 이어 박지훈은 전국 투어 콘서트 모자이크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그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이야기와 음악을 특별히 강조하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어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콘서트 투어를 준비하는 중 박지훈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음악인들과 협업하여 지역 특유의 민요와 트로트를 결합하는 시도였어요. 이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다양성을 알리고 동시에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이 무엇이든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악 전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지훈은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음악가들과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그는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모자이크 인생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투어였어요. 첫 공연은 예상대로 전성 매진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지훈은 히트곡 무대부터 새 앨범의 수록곡, 그리고 각 지역 특별 프로젝트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어요.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박지훈의 음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그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는 팬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감성의 결합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의 앨범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매되었습니다. 마지막 투어 공연은 역시 부산 해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은 박지훈에게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해변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는 10,0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고 그 중에는 그의 음악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음악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분들께 이 무대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의 음악도 없었을 테니까요. 감동적인 인사로 시작된 공연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모든 음악적 역량을 쏟아부었고 관객들은 그의 진심에 뜨겁게 화답했어요. 마지막 곡으로 그는 데뷔곡 바람길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편곡과 해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르던 이 노래가
이제는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람길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노래가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자 관객들은 일제히 자신의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밤바다와 함께 빛나는 그 장면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박지훈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박지훈은 다시 한번 작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경험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그의 음악적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외할머니가 계신 부산 영도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외할머니, 저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해요. 외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살랑이며 그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묘비 앞에 자신의 새 앨범을 놓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바다의 노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묘지를 나와 해운대로 향하는 길, 박지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죠. 해변에 도착한 박지훈은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그 풍경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야. 그렇게 박지훈의 새로운 음악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 천재로 불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박지훈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세월이 선물한 깊이가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자신만의 음악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노래가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